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 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30년 차 조울러이고 여러분들 컨텐츠를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와 또 22년 차 조울러인 그레이, 두 조울러의 아버지인 고직한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지금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제목을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의 방송의 목적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옆에다가 크게 책을 한 권, 이게 저희 뭐 PPL 방송인가요? 이게 어, 뒷광고는 네, 아니죠. 앞광고죠, 거의. 예, 네, 저희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네, 부모님의 쓰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는 책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우리 사실 우리 부부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네, 우리는 이제 인터뷰를 당한 거고 인터뷰였고 우리 인터뷰어로 우리 오늘 모시게 된 이범진 작가님이 해주셨고 또 직접 또 감사하게도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아주 책이 절찬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인터뷰하고 정리한 이범진 작가라고 합니다. 그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개신교 월간지에서 편집장 맡고 있고요. 기독교 매체에서 쭉 이제 기자로 일해왔고, 네, 이번에 이렇게 또 초대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 보험과 상황이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401호. 그 401호면은 이게 월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험과 상황이 몇 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91년도에 창간했으니까 와, 33년. 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통 있는 그런 네, 월간지가 아닌데 거기에 네, 지금 어, 편집장으로 계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네. 또 나와 하셔도 될 주셨어요. 것 같은데.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창간될 때 우리 조우 아빠님께서 창간 멤버셨습니다. 아, 아, 네. 맞아요. 예, 제가, 편집위원으로 계셨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험과 이제 상황 관련해서는 제가 요 스토리가, 당시 이렇게 아, 이제 그래요? 와, 상관지죠. 90년대 때 나올 때 이제 어, 편집위원으로 쭉 활동을 하셨고 또 예, 이렇게. 예, 예. 우리가 그거, 창간하고 나서, 제가 조금 순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있었던 IVF에서, 이게 좀 약간, 이 상황,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 개신교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의 거는 굉장히 좀 꼴통스러웠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창간하고 또 편집위원으로 일하냐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IVF의 이사분들이 꼴통스러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분들한테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예. 이제 조우 아빠님처럼 초창기에 그렇게 좀 그 핍박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중간중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간되려는 위기들도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해서 갈아 넣으신 분들 덕분에 이제 그 열매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살려주신 게 감사하죠. 예. 네. 그,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이 책을 인터뷰하시게 되고 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런 관심 주제는 아니었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기회이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복상에서 편집장이 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기자로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됐어요.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이제 편집장으로 계셨던 그 옥명호 전 편집장님이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잉클링즈라는 출판사를 또 내셨고 또 이제 편집장을 그만두시면서 또 기독교 출판계에 이런저런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신데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런 이런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제 뭐 전문 분야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분야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의학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당사자분들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이제 전임 상사니까 전에 상사 이제 그러니까 예의상 또 하루 정도는 고민하는 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자료를 자료를 일단 받았으니 이제 받아는 보고 읽어봤는데 이러이러해서 거절하겠 해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해놨는데 읽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뭐 간증하셨던 그 영상들도 제가 봤고 좋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채널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구독을 하면서 좀 봤고 자료들을 읽는데 이제 어, 저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 계속 이런 SOS이든 아니면 뭔가 이런 표현이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지나쳐 왔구나. 그런 걸,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또 예, 예, 결심을 했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일반 독자들에게는 이런 잘 모르는 데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 좀 맞, 합리화를 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범진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에, 예의상 참석한 거고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가 굉장히 오히려 그거가 이 인터뷰와 책의 어떤 지경을 더 넓혀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용기 있게 이렇게 이 경계선 밖에서 접근을 시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에 그런 SOS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보이고 지나쳐 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연락을 하는 친구들, 옛날 친구들도 생겼어요. 네네. 예, 예. 뭐 이렇게 음, 오글거리게 연락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냥 단체 문자 보내듯이 예, 문자 예, 예. 보면서 이제 소통을 좀 트게 됐고, 음, 좀 이제 이 책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그 전후가 저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이제 작가라고 해서 좀 민망하긴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조 아빠, 조 어머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거고 사실 그 안에는 조우님과 그레이님 이야기도 많이 실려 있어서 사실은 공동 저자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이걸 작가라고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근데 아이고, 저는 무슨 말씀을, 예. 배우고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예, 예,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보험가상 몇 월호였죠? 얼마 전에
작년에 아예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특집으로 네네. 어,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네네. 그 음, 2022년도 3월호였는데요. 그, 이 음. 마음의 병을 안다라는 이게 이제 아, 좌우 반전.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루려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음, 이제 잡지라는 게 조금 보수적이기도 해서 예. 뭐 자극적인 건 좀 피하게 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조 아빠 조 엄마님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 엄마님 인터뷰 꼭지를 하나 좀 비중 있게 맨 앞에 넣으면서 좀 음,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네, 근데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2022년도 3월인가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아는 그 정신과, 개인 의원 원장님이, 네, 그 환우분한테 선물로 주셨다고 아, 네네. 네이버 네. 그런, 검색을 네, 하다가 어떤 분이 네, 블로그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네, 원장님이 선물해서 이거 잘 읽었다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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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그런 원장님, 경우들이, 음, 그 그런 원장님,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이 누구죠? 우리 조? 강창현 원장님.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네네, 그랬잖아. 맞아요. 네. 어? 네네. 그분이 보험가상을 아주 상당히 구독자로 열심히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네. 뭐 찾아뵈야 되겠네. 아니,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비판적 그 어떤 의학, 그런 관점에서 약물 중심으로만 가는 음,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위험성도 필요는 하지만 음, 위험성을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비판 정신의학이랄까 그쪽에 아주 선두적인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역시 이 보험과 상황의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용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조금 놀라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희 잡지를 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꽤 보시는데, 음. 어,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는 본인도 어려움을 겪는 네, 음, 맞아요. 네네네.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 본인은, 본인이 그런 아픔을 알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따로 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중에, 이제 이 구독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를 10권씩 사서 이제 본인이 주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네네. 음, 네. 조금 간접적이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이 잡지를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 그렇게 소그룹별로 한 10권씩 꽤 많이 판매가 됐고, 예, 뭐 예. 30권을 한꺼번에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고,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음, 부분에 대한 필요와 욕구나 그런 부분들은 꽤 절실했다는 거를 저희도 이제 그 반응을 보고 더 체감하게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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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좀 좋은 역할을 했나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인터뷰는 총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6번 혹은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꽤 오랜 그리고, 기간 동안 하셨죠?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가 또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마지막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음, 좀 더 제가 추가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인터뷰, 녹음되지 않은 시간들도 좀 있었어요. 밥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혹은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뭐 이런 때 사실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터뷰에
녹여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았죠. 그 예.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말이 좀 많으시고 기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인터뷰, 힘들지는 예, 않으셨어요, 들으시면서? 아니, 인터뷰어로서는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대로 보면 아마 제가 그 조우님과 그레이 딱 중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 아버지 뻘, 아마 어머니 뻘이기도 했고, 82년생이시네. 네네네, 맞습니다. 82년생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질문 드린 것도 많고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조언도 좀 주셨고 그런 음,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뷰 책을 만든다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긴 했지만 그런 뭐 개인적인 조언들도 좀 해주셨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질문한 것들도 있었고 어, 그거에 대한 또 대답도 좀 들었고 그래서 예. 되게 예.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음. 혹시 뭐 그, 기억에 남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워낙 뭐 말씀들이 재밌으셔가지고 예, 예. 그래도 그 저희 그걸 여쭤본 방송을 적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되게 묵뚝뚝하고 보수적인 편인데 이제 그런 제 아이한테는 또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정에 대해서 좀 여쭙었던 적은 있어요. 그 심정은 도대체 뭐냐? 아들에겐 묵뚝뚝한데 뭐 이렇게 손자나 손녀한테는 무장해제되는 그 기분은 어, 뭐냐? 그게 좀 음, 궁금해서 좀 여쭸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어, 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니까 아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알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제 시골 가면서 좀 대화를 아, 해보자 예. 시도를 해봤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풍성한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만났을 때 아버지와 만났을 때 그래도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 들은 게 있어서 그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풍성한 시간도 누려보고 그래서 예. 네, 그 정신질환이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겁고 또 좀 칙칙할 수 있고 어두울 수 있는데 네, 예, 저희랑 얘기하는 걸 재미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격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네, 지금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고 우리는 책 제목을 정하긴 했으나 무수의 많은 그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정말 괜찮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책 제목에 좀 거부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범진 편집장님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정신질환 이슈를 다뤄보니까 어떠셨어요? 음, 그 가장 큰 변화가 조금 아까 이제 뭐 본인에게는 아버님과의 대화도 열어줬다라는 네, 얘기도 네. 하셨고 어, 그런 거 외에 또 어떤 거가 가장 큰 의미로 좀 와닿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까 잠시 이제 SOS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음. 있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아, 예,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어, 대했다면 그냥 뒤에 가서 욕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예, 욕하고 예, 이제 뭐 관계를 끊거나 예, 그랬을 예.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 이게 어떤 선 이해를 갖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제가 음,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 음, 더 많이 이해하게 된 부분도 음, 있었고 또 음, 그거 통해서 또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 게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예.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지인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음. 더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아, 지금까지 예. 그 사람한테 100% 책임이 있어. 일방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음, 이제 제 마음속에 좀 분노를 쌓고 있었다면,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 뭐 배우면서, 어, 제 탓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음, 음. 이 부분에선 내가 잘못한 거였겠구나.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이게 뭐 해결책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서 음. 장기전인데 말 그대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인내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게 됐다. 예, 예, 그게 예,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괜찮지 않은 가족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사례로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하고 또 뭐 개인적인 욕심은 좀 제목이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현실에서도 누군가는 괜찮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을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예, 책장 한 켠에는 헨리 나우엔의 책들로 한 켠이 다 차 있지만 음,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그 책을 자주 읽진 않거든요. 예, 예, 제가 정말 막 힘들 때만 그 책을 찾아요. 예, 예, 예. 정말 그 약국에서 약을 꺼내서 뭐 약을 제조해서 그 받듯이, 그런 것처럼 괜찮지 않은 현실이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책 혹은 뭐 제목만 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책 한 권쯤은 음, 그런 분들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헬리나 워엔의 이제 책을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 가족도 그리고 가장 우리의 오늘날 우리를 조언의 마음 약국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하게 만들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한 거가 헬리나 웬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운디드 힐러, 네, 상처 입은 치유자. 사실 그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발병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의미가 뭔가를 찾고 그러다 얘네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야, 또 언젠가 쓰일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조와 조 아내가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방송도 같이 하자 뭐 그랬을 때 가장 마음에 찡했고 떠오른 단어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어, 우리 조은은 어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그런 무대가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 공감하나요? 네. 제가 사실, 어, 너무 오래전에 이제 발병을 했고, 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의 음, 그런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언제 한번 그 약국을 간 적이 있는데, 소아과 들렀다가 애들이 어린 나이였을 때 소아과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7살, 5살, 뭐 2살 막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약국을 갔는데 약국에 이제 누가 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딱 보고 알았어요. 얼굴이나 이제 눈빛이나 그런 또 뭔가 약 부작용으로 찐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약국의 그 카운터 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족이구나 이렇게 알았고 그 이제 어머니로 보이는 약사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조울증을 한 25년간 앓았는데 혹시 따님 조울증이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조울증 아닐 확률도 뭐 우울증이나 다른 걸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조울증이라고 했는데 그 약사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뭐 30초, 1분 내 눈이 글썽글썽 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나도 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상태가 평생 갈 줄 아셨나 봐요. 이게 음, 발병되고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낙담된 상태로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예, 제가 그런 말을 꺼냈고 또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들도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약간의 희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뭐 남들도 다 결혼하고 남들도 아기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나의 평범한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어 그러면서 조금 내 병을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조은의 마음 약국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사실 그런 제가 아팠던 기억이 막 좀 오래전이어가지고 되게 끄집어내야 되고, 그 약간 힘든 작업이기도 하면서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억지로 기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어떨 때는 또 약간 내가 너무 그런 정신질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나이 40 넘게 먹은 아저씨인데 막 아팠던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꺼내서 할 때 누군가는 나 혼자 이런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런 활동인 것 같고 또 이거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 용어가 동료 지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 직군도 이제 생겨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동료 지원가로서 온라인 동료 지원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그게 이제 어, 좀 더 디벨롭 되면서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들을 더 많이 좀 양성하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네네.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는 동생이 발병했을 때니까 2004년도 이럴 때거든요. 그때 이제 나들목 교회를 저희 온 가족이 출석을 했었는데 가끔 나들목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설교 중에 처음 듣게 됐죠. 네. 20년 예. 전이. 예. 그 그렇죠.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조와 그레이 편으로 또 후속작이 나오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러게요. 또 무슨 작업이 들어가고 있네. 그, 예. 그 이미 뭐,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진짜 비중 있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조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료 지원의 마음가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은의 마음 약국이 기획돼서 아마 지금 좀 뭐 어나더 레벨의 채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대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예.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어, 그런 마인드가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아이, 잘 되고 있는 감사합니다. 예, 데 감사합니다.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혼란, 재앙 또는 이 상처, 이것이 대개는 사람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가게 하거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상처 입은 루저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wounded loser의 길로 가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발하고 자기 에고가 강한 그런 분들은 제가 wounded killer, 상처 입은 정말 살인자, 뭐 뭘 무슨 꼭 폭행을 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말로써 피의자. 또 생각으로서 이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죽이는 자해하는 그런 일들 또는 그것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정말 죽이는 말로써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운디드 킬러의 길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3의 길이 운디드 힐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길을 가는 건데 우리 감사하게 이제 조우와 그레이가 이 방송을 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또 그것을 블레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격려가 있었어요. 정말 그 중에 이제 우리 이범진 작가님처럼 또 이렇게 북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선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좀 운디드 루저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줘가지고 그들이 뭔가 일을 하게 하고 또 기여하게 하고 또 운디드 킬러의 어떤 상처가 좀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좋은 책을 저희들이 저희 때문에 좋다라는 말은 감히 못 붙이겠는데 괜찮은 책을 네, 좋은 책이에요. 네. 좋습니다. 또 네. 제가 또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런 류의 책들이 사실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음, 가족 간이지만 예를 음, 들면 이제 뭐 조우님, 그레이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가족 관계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면 내 이야기 책에 쓰지 마라. 그런 예,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심해지면은 책 출간도, 즉, 책 판매도 금지시키기도 하고, 가족 어허, 간이, 음,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잡지를 제가 쭉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 예.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 자식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메일을 보내요. 자기 어, 너무 불편하다. 뭐, 음, 지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예, 예.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아질 거고, 근데 이제 그 조은의 가족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고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 이 컨텐츠가 결국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일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좀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예. 이제 가족분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오픈하고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바탕 자체가 어, 결코 쉽지 않다. 예, 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유, 감사. 저희한테는 이 주제가, 정신질환이라는 주제가, 어, 컨텐츠고, 또 어그로고, 그렇다 보니까 놓칠 수 없는 그 주제죠. 예, 뭐,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제 그 취약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우리 두 며느리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제목을 제안을 했고
이 책의 이 제목을 정하는 그 100% 권한은 출판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첫째 며느리가 좀 사실 반대했어요. 부담스러웠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뉴스앤조이에서 저희들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 영상을 처음 만들어줬을 때도 제목은 그 제목이었거든요. 비슷한 제목, 사이코 패밀리지만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어차피 망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망가지자 하는 그런 좀 얘기도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책에 머릿말에 썼습니다만 이제 그 며느리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죠. 정말 그렇죠. 또 자기 자녀들도 생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하고 며느리의 입장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두 며느리가 정말 다른 건데 이제 감사하게 그걸 받아줬고 또 제가 좀 가능한 것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거기에 상당히 힘입어 살고 특히 첫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용기 있는 전사거든요, 전사. 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그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는 다 혐오고 수치고 재앙이고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고 또 거기서 부활하셨고 그러셔서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 지금 뭐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가 안 꽂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뭐 목걸이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등등 이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어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이 저는 우리가 꼭 용어를 사이코라는 말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 내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 암 환자야 뭐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또 뭐 우리 코로나 확진자야 그걸 음, 갖다가 뭐 창피하게 여기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네, 네. 오히려 그렇게 하듯이 나에게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어 뇌질환이 있어 하는 그거가 조금 병은 알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병은 감춰야 돼요. 음, 음, 이 역설을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며느리들이 동참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음,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의 이런 정신질환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에 제일 기여를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 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발병됐을 때 부모가 갖고 있던 그런 안 좋은 인식이 그대로 자녀한테 가는 것 같고 또 자녀도 부모님의 그런 인식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랬는데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면서도 저희가 악플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 이런 질환과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악플 남길만 하거든요. 근데 악플 거의 없고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 아픈 게 벼슬이냐 뭐 이런 댓글 하나 있었고 그 네. 외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그런 병을 드러내는 작업도 사실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저희 크리에이터 몇 명이 있고 얼굴을 드러내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존중을 하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나 아니면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을 좀 하는 거를 좀 권장하죠. 음, 네. 음. 그리고 용기 있게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험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점점 사회적인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정신질환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당사자 유튜버들의 그런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이 작가님은 이제 지금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아주 유력지인데, 거기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정신질환 그런 관점 거기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어차피 어, 엮여가지고 잘못 엮여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나침반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그 프레셔를 느끼신 거가 네. 예, 나트바님 계속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 그러니까 앞서 이제 조은님께서 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이제 그 조은의 마음 약국에서도 이제 그 공개한 연예인들 따로 정리하신 적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황장애 관련해서 이제 김구라 방송인이 계속해서 예. 얘기할 때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예. 자기가 그거를 약간 이제 개그 소재로 쓰고 음, 또 첫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또 뭐 약 먹냐 물어보고 약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스트들이. 예, 예, 예. 그런 역할들을 그 조은의 마음 약국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교계 쪽에서는 지금 조 아빠인 그 구직한 대표님이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꽤 그 저도 이제 뉴조에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긴 했는데 그런 어떤 오픈하고 그런 역할들을 그래도 일찍 시작해 주신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어, 뭐 여기저기서 뭐 여전히 뭐 귀신 들린 거다 뭐 또는 뭐 이제 좀 불편해하고 다루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나온 소책자인데 한국교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정신질환 어, 이해인가요? 그 책 예, 이름이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PDF 파일로 저희 교회 셀 리더들이 있는 200명 넘는 그 방에다가 올리고 또 그분들도 읽으시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특히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 경계선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음, 그러면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책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그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열려서 예, 특히 그 목회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사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당사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도둑 맞은, 강도 맞은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도 그냥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그랬는데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봐준 것 같이 좀 그 교회로부터 좀 뭐라고 할까요? 사실 당사자들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유일한 곳은 교회거든요. 예. 세상에서도 참 그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당사자들이 많은데 어, 교회를 찾아가서도 뭔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이 더 마음 아프고 이렇게 어, 그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한국교회 목회자분들도 이 병에 대해서 좀 이해함을 갖게 되는데 어,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저희는 이제 개신교인이라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그 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저는 뭐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뭐 어, 뭐 캐톨릭의 사찰 아니 그 성당이든 또는 불교의 사찰이든 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들이 이런 정신적 약자나 정서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것을 품어내는 커뮤니티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가 제대로 되면은 이 사회의 교도소가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그 공동체들이 잘 그런 취약한 사람들을 품어내고 또는 근데 뭐 교도소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속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 정신과 그 병동의 움직임 가운데는 이 탈병원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에다만 가둬두고 약으로서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쪽으로 이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 전환 시설이든 또 여러 가지 의미의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좋은 교회가 이런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탈병원 운동에 긍정적으로 저는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예, 교도소도 줄이고 그다음에 탈병원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범진 작가님이 이제 코를 깼으니까 어, 교계에서 중요한 네. 역할을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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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이런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조현러 부모님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가 발병됐을 때 이제 안 들리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는 거가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뭐 보이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 아닌데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굿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굿하고서는 무당이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어, 애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무당께서. 어, 어, 근데 어, 그만큼 무당도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게 비유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예, 선한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조금은 병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공개 못 하시고
그냥 속으로만 앓으시는 분들 참 네,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뭐, 그래서 네, 작가님 에게도 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희 가족 이야기도 책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사실 그 회복 수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쓰기나 또 책을 내는 과정 자체가 이 세라피 과정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좀 이 책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과정도 좀 개설해 주시고 음, 물론 이제 정당한 또 보상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 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소설 몇 권씩 나올 만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 필사하듯이 자기 스토리를 필사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읽힐 수 있는 그런 거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좀 이제 요즘에는 그 소량 인쇄도 가능하고 네, 또 네. 이북으로도 디지털 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험과 상황의 부설 기관으로 어, 회복수기 출판부 뭐 이런 거 하나 네, 만들. 네, 공투입으로. 네. 네. 그 그 저희 당사자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는 저희 가족 이야기가 제일 셀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카카오 이렇게 막 사연 보내주시고 하는데 때로는 저희가 감당 못할 만큼의 그런 네, 스토리들이 정말,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러려면 좀 많이 쓰고 물론 이게 예, 좀 정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좀 네, 되어야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더 많은 또 정보나 혹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네. 마지막으로 좀 오글거리시긴 하겠지만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어, 괜찮아지려면 읽으시 네. 네, 그 괜찮지 않은 현실 속에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아니면 괜찮지 않은 그 당사자분들의 곁을 지켜주다 보니, 괜찮은 상황이 아닌 때가 훨씬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쉽게 쉽게 건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데,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남에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조심스럽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책의 하나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또 울지 않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제가 그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인터뷰 하신 분들이 인터뷰인 조 아빠 조 엄마께서 늘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웃음이 정말 괜찮고 이 일이 별것 아니고 그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통과한 50번 넘게 지옥에 갔다 온 그 이후에 웃는 웃음이었거든요. 그 고통을 견뎌낸 웃음. 근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좋아라는 웃음이 아니고 당신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건네는 이야기, 쉽게 건네는, 쉽지만 쉽지 않게 건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방법도, 좀, 어,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책이 절실한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되어 있을 뭐 사회 관계적이든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용기 있게 쉽게 쉽게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용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제넘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아유, 예,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책 이제 그런 인터뷰 과정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그런 느꼈던 마음이나 이런 거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한동안 그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꽤 많이 아주 절찬리에 보여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경계 거기에 보면 이제 경계선 그 안가박이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의 그 표현이 그 거기 나오는 간호사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정말 그 이 경계선 밖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의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구하거나 몰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에 다 누구나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도 교통사고를 큰 사고를 당해봐가지고 알지만 보험이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험료 올라갔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보험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대비하는 그런 안전사회로 가는 그러한 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이 책을 좀 봐주시기를 권합니다. 오글거리. 예, 예. 네. 어, 어떤 분들은 뭐 그 책 제목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저희가 그 사이코의 코자를 저희가 고시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영어로 할 때 KOH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한 2004년도 이럴 때 그 조증이었을 때 이 사이코 패밀리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PSY CO잖아요. 근데 CO가 아니라 CHO, KOH 해가지고 CHO인데 이제 KOH로. PSY 네. KOH family.com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한 장 조증 때. 그러고서는 어머니도 글 쓰시고 저도 글 쓰고 뭐 그랬었는데 그 거기서 나온 그 사이코 패밀리예요. 그래서 예, 그런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예, 많은 저희 구독자라면 좀 이 책을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저도 좀 책을 내고 싶거든요. 작년에 내고 싶었는데 계속 못 쓰다가 올해는 좀 챗GPT의 도움도 좀 얻으면서 좀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저희 인터뷰를 해주신 이범진 작가님 모시고 또 방송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줄 알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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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범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